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1일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외국 언론이 지난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보도를 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떻게 그 좁은 골목에서 154명이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어를 써야 된다. 보통 압사 사고를 보면은 어느 쪽으로 군중이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스탬피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달리다가 짓밟는다는 이런 뜻인데, 이번 경우에는 달리다가 밟혀 죽은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일종의 인구 밀집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실신하거나 심정지가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크러쉬라고 해야 된다. CRUSH, 크러쉬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렌지를 짤 때 이렇게 소나기로 양쪽을 콱 눌러가지고 이렇게 물을 빼는 그걸 크러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힘을 줘가지고 그냥, 사람이나 물건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걸 크러쉬라고 그러는데, 크러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이런 지금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를 보면은 용산구청에서 이 CCTV를 통해서 그 사고가 난 골목 주변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위험한 현장 보고도 사고 징후 듣고도 안전대책은 없었다. 골목 주변에 2대, 이태원역 안에 14대,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인파를 확인하고도 사실상 손을 놓았다. 그리고 이태원역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를 안 했다. 그리고 일방통행 등 현장 관리도 부실했다. 즉 일방통행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현장 관리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제 이걸 보도하는 기자나 정치인들은 모든 발생한 사안을 다 안 사후적 입장에서 이거 잘못했느냐, 저거 잘했느냐, 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관점에서, 그걸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그러죠. 실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현실에서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었느냐, 실천 가능성이 있었느냐는 쪽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세월호 사건 때는 평온한 배가 그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급속도로 기울었는데, 기울기 시작해서 1시간 안에 그냥 6,000톤이나 되는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해경이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때 해경 구조팀은 그 엄청난 선체가 서서히 넘어가는 그 그늘 속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리고 내부 사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바다로 뛰어든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도 급급했다 하는 이런 사정은 상무시해버리고, 사후에 서울에서 앉아가지고 기자나 정치인들이 탁상공론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참 억울한데, 해경 해체도 거기서 바로 나온 건데, 이번 이 사건도 이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이 문화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를 요약하면은, 이 사고가 난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15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목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0m 가량 떨어진 인도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한 회전형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CCTV는 8m 가량 높이에 있었고, 촬영 범위는 주변 100m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설치 목적은 각종 범법 행위 및 단속 그리고 예방인데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 따르면은 주정차 위반 단속 CCTV이지만은 용산경찰서 직원 한 명이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있어가지고 경찰도 해당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CCTV 관리 주체는 용산구청으로서 모니터링은 용산통합관제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인파가 너무 많으면은 CCTV를 봐도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주정차 단속 CCTV는 우리 담당도 아니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느라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도로를 비추는 CCTV는 한 대 더 있는데, 사고 현장에서 7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교통관리 CCTV가 있답니다. 공단 내 도시고속센터 상황실에는 경찰관 3명이 파견되어 1명씩 교대로 들어가며 합동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를 보면 누구나 전광판 안내 메시지와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도 이태원 이 역사입니다만은 CCTV가 14대나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종합적으로 29일 밤에 이태원에 지하철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도로를 꽉 메웠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 문제의 골목 안쪽은 모르겠지만 안쪽에도 CCTV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골목 앞을 이렇게 비추는 CCTV를 용산구청에서 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때 왜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궁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지하철에 정차하지 못하고 그냥 무정차 통과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그 이태원로, 차가 다니는 이태원로의 교통통제를 잘못했다, 그게 이 사고와 연관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처음부터 차도를 개방한 게 아니었어요. 차가 다니도록 했습니다. 근데 차가 다니도록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차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차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골목이 붐비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목이. 그러니까 이게 강에 비교하면은 이 강의 주류의 흐름이 막히면은 그 물이 지류로 흘러가듯이 메인 스트리트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사람이 골목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문화일보의 지적은 아예 처음부터 이 차량 통행을 막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로를 완전히 개방했었어야 한다. 그랬으면은
골목에서 그런 밀집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사람이 많이 오고 가다가 막 차로로 밀려 들어가니까 결국 차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차로도 사실은 메인 스트리트도 사실상 사람들에 의해서 정부가 되고, 그래서 압사사고가 나니까 소방대에서 출동할 때 사람으로 꽉 메워진 그 도로를 뚫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망자를 불리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추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실현 가능성과 연관시켜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추도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언론과 야당이 아마 그동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뭐 자료 준비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명 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100%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100% 대비하지 않았느냐? 99%는 모자란다. 100%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추궁을 하면은 배겨날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단단히 각오해야 하고,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해경의 구조가 잘 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70점 이상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야당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해경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경 해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박근혜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실시간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큰 일을 만나고 말 것이다 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 진실이라는 것은 해경은 당시 최선을 다했다. 해경을 비판하는 언론과 정치인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가정에 근거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맞서서야 하는데 그냥 항복해버렸습니다. 해경이 잘못했다고. 그게 박근혜 정부의 그런 참 비극적인 말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국가적 진실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다짐을 이 애도 기간에 더욱 굳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